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언어와 문화가 만나는 지점, 그 아주 흥미로운 도전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두 건축물 한번 보세요. 생긴 것부터 느낌까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영어권에서는 이 둘을 똑같은 단어 하나로 부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바로 fortress, 우리말로 하면 요새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질문이 시작되죠. 아니, 어떻게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다른 두세 개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요. 먼저 서양의 캐슬, 팰리스, 포트리스가 뭔지 명확하게 알아보고 이걸 바탕으로 한국의 성이 왜 단순히 요새 그 이상인지, 그리고 유네스코는 왜 그럼에도 포트리스란 단어를 썼는지 그 속사정을 파헤쳐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이름이 어떻게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일단 서양에서는 이 개념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서양에서는요, 캐슬, 팰리스, 포트리스 이 세 단어를 절대 섞어 쓰지 않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목적, 사는 사람, 심지어 풍기는 분위기까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우선 캐슬은요, 기본적으로 집입니다. 영주나 귀족들이 사는 곳인데 적이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아주 튼튼하게 무장한 집, 딱 그 개념이에요. 반면에 팰리스는 베르사유 궁전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긴 방어 기능은 거의 없어요. 대신에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한 압도적인 화려함과 권위의 모든 걸 집중하죠. 그리고 마지막 포트리스. 이건 아주 차갑고 실용적인 공간입니다. 집도 아니고 권위의 상징도 아니에요. 오로지 군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순수한 군사 기지인 거죠. 자, 서양의 개념은 이제 확실히 아셨죠? 그럼 이제 한국의 성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왜 포트리스라는 단어 하나로는 어림도 없는지 수원화성과 공산성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수원화성을 한번 보세요. 이걸 단순히 군사기지, 그러니까 포트리스라고만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성벽 안을 보면 행정관청도 있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도 있고 집들도 있었어요. 말 그대로 하나의 활기찬 신도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화성은 정말 흥미로운 곳이에요. 왕의 임시거처인 화성행궁, 즉 팰리스의 기능이 있었고 당대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포트리스의 방어 시스템을 갖췄으며 백성들의 삶의 터전인 도시의 역할까지 모두 해냈죠. 이 모든 게 하나로 합쳐진 복합 공간이었던 겁니다. 공산성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여긴 단순한 방어벽이 아니라 무려 64년 동안 백제라는 한 나라의 수도, 왕국의 심장이었습니다. 왕이 살던 궁궐이자 나라를 지키는 요새, 즉 궁궐 요새였던 거죠.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서양의 캐슬이 자연을 극복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는 듯 우뚝 솟아 있다면 한국의 산성은 산의 능선을 그대로 따라 흐르면서 자연과 하나가 되고 그 안에 공동체 전체를 품어 안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포트리스가 이렇게나 맞지 않는 옷이라면 도대체 왜 유네스코에서는 이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그냥 번역하다가 실수한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인 선택이 숨어 있었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려면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그 가치를 설명해야 하거든요. 이때 캐슬이라고 하면 그냥 한 개인 영주의 집처럼 보일 수 있고 성곽도시라고 하면 지금도 활발한 현대도시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국가 단위의 거대한 방어 시스템이라는 점을 가장 명확하고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포트리스였던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유네스코 심사위원들한테 이 건축물은 군사적으로 그리고 공학적으로 정말 대단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인 용어 선택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말이죠. 학술적인 전략과 문화적인 정체성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번역 문제를 넘어서 브랜딩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캐슬, 팰리스, 포트리스, 어떤 서양 단어를 가져와도 산과 성벽, 그리고 그 안에 도시까지 품어내는 이 독특한 개념을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진짜 이름이 필요합니다. 바로 산성이죠. 우리 이런 경험 이미 여러 번 해봤잖아요. 김치를 매운 피클이라 부르지 않죠. 그냥 김치라고 합니다.
서원이나 갓도 마찬가지예요. 고유한 문화는 고유한 이름으로 불릴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제대로 전달되는 법입니다. 이 이름의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한번 보세요. 포트리스라고 하면 그냥 차가운 돌벽, 전 세계에 널린 군사유적 중 하나로 느껴지지만 산성이라고 부르는 순간 어때요? 자연과 어우러진 삶의 공간,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건축 양식, 그리고 등산과 역사, 풍경을 함께 즐기는 아주 특별한 문화체험으로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 산성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 3단계 로드맵이 있습니다. 첫째, 학계에서부터 용어를 통일하고요. 둘째, 산성 트레킹처럼 산성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브랜드로 만들고, 마지막으로 성 안에 깃든 마을과 사찰, 궁궐의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세상에 들려주는 겁니다. 결국 어떤 것에 진짜 이름을 붙여준다는 건 단순히 정확한 표현을 찾는 걸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 이름 안에 담긴 고유한 세계와 그 독특한 이야기를 이해해달라고 전 세계를 초대하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